챕터 1 퇴직 그리고 아침 에피소드 1 마지막 출근길 2025년 6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출근날 햇살이 이르게 퍼지던 아침 오대호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집을 나섰다. 손에는 검정 가죽 서류 가방, 셔츠는 다소 낡았지만 다려진 상태였고 넥타이 매듭은 단단히 조여 있었다. 퇴직하는 날이라고 해서 느슨하게 보이고 싶진 않았다. 무언가를 끝내는 날이니만큼 오히려 그에 어울리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환승해 5호선을 탔다. 평소와 똑같은 노선. 하지만 풍경은 미묘하게 다르게 보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회색 터널, 정차하는 플랫폼, 출근복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 자신만이 거기서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다. 이제 이 노선은 나와 관계없다. 그 생각이 스쳤다. 갑작스레 가슴이 조여들었다.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만이 느끼는 속 빈 감정이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그는 잠깐 멈춰 건물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가 전보다 내려간 것 같았다. 몇 년 전만 해도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본이나 체코로 날아다니던 시절에는 등판이 꽤 단단하게 느껴졌는데 7층 사무실 문을 여니 의외로 조용했다. 팀원 몇 명이 벌써 출근해 있었지만 그의 책상 쪽을 일부러 피하는 듯한 눈치였다. 아마 다들 조심스러운 마음일 것이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거리감이 존재했다. 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메일함을 열자 상무로부터 온 짧은 감사 메일이 눈에 띄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의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우리 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짧고 형식적인 문장.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 몇 분 뒤 후배인 김 과장이 슬며시 다가왔다. 부장님,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송별 겸 해서 팀원들끼리 간다니. 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네. 다들 바쁘기도 할 테고. 그 말에 김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배운 게 많아요. 진심으로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대호는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오후 3시 무렵 팀장실에서 간단한 송별 인사가 열렸다. 정식 행사도 아니고 별도 장소도 아니었다. 그냥 사무실 한 구석에 다과를 놓고 소소하게 서서 진행하는 방식. 하지만 그는 그것이 더 좋았다. 꾸밈없이 어색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하루처럼. 팀장이 마이크 대신 물컵을 들고 짧게 말했다. 대호 부장님은 이 부서의 뿌리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떠나시지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엔 언제나 함께 계실 겁니다. 박수. 짧고 따뜻한 박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막내 사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을 내밀었고 예전 프로젝트 파트너였던 개발팀 과장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대호는 느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형식 너머에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50분. 이메일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회사 폰에서 마지막 사진을 백업하고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닫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조심스레 떼어내 노트북 가방 안에 넣었다. 언젠가 이 이름이 필요할 날이 올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단어는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정확히 오후 5시. 하루 일과의 종료를 알리는 듯한 시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택시도 회의도 이메일도. 오직 그 자신만이 이 여름 저녁 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돌려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곰탕집으로 향했다. 신풍곰탕이라는 작고 오래된 간판. 대호가 회사에 다니던 13년 동안 점심이나 야근 후 저녁에 자주 들르던 곳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 고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통 안 보이시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대호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이제 회사 안 나가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벌써 그런 나이가 되셨구나 세상에. 곰탕이 나오고 밥과 깍두기가 따뜻하게 곁들여졌다. 대호는 천천히 국물 한 숟갈을 들이켰다. 진한 사골 국물의 고소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오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루 잘 보내는 거.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아주머니는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 건넸다. 요거 무생채 좀 싸드릴게요. 따님이 좋아했잖아요.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같이 드세요. 대호는 그 정성의 말을 잊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남기고 또 사람으로 위로받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탔다. 종로 일대의 거리 풍경은 여전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감정은 조금 달랐다.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이 거리의 모든 간판과 골목이 낯설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의 시작이라고 믿어보자. 택시에서 내린 그는 집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는 곰탕 집에서 받은 무생채 봉지가 들려있고 가방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었다.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해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식탁 위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다 그를 바라봤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대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았어. 조금 쓸쓸했지만 괜찮았어. 그리고 그는 봉지를 내밀며 덧붙였다. 아참, 곰탕집 아주머니가 딸 주라고 무생채 챙겨주셨어. 그 말에 아내가 작게 웃었고 거실에 있는 딸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우와, 진짜? 역시 그 집 최고야.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의 계획도 알람도 없이 단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냈다는 감각 하나만을 품고. 에피소드 2. 토요일 아침 처음의 정막. 2025년 6월 29일 토요일. 퇴직 후 첫 번째 아침 6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대호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30년 가까이 반복된 생활의 흔적은 시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리는 냉장고의 웅웅대는 소리, 아파트 복도 바깥을 청소하는 경비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가끔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한데 오늘은 낯설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을 천천히 스치고 있었다. 무채색 콘크리트 외벽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빛, 멀리서 출근하는 차들의 행렬.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만 멈춰선 것 같았다. 욕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문득 멈췄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턱 밑에 흰 수염, 어깨를 덮은 근육의 처짐. 그는 거울 앞에서 몇 초간 그대로 멈춰섰다. 이게 쉰이라는 얼굴인가? 면도를 마치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딸아이의 방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아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느라 여전히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것이다. 조용했다. 오롯이 자신만이 깨어있는 집.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정적이었다. TV를 켜보았다. 뉴스에서는 청년 고용난, 부동산 규제 완화, 메타버스 산업 전략, 회의 같은 익숙한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커피포트를 작동시켰다. 머그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들고 거실 창가에 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젠 아무런 보고서도 쓰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낯설 줄이야. 오전 9시 대호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동네 카페로 향했다. 청바지에 면 셔츠 그리고 운동화. 정장을 입지 않은 토요일 아침은 오랜만이었다. 효자동 골목길의 공기는 의외로 신선했다. 길모퉁이 철제 간판에서 떨어지는 아침. 햇살, 낙엽 몇 장을 쓸어 모으는 노인의 손끝, 신문을 끼고 가는 배달원의 자전거.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풍경이 선명하지? 회사 생활 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카페는 오래된 다세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현관문 옆 화분에는 스투키가 조금 시들어 있었고 안쪽 벽엔 고객이 그린 엽서가 무심히 붙어 있었다. 주인인 30대 여성은 조용한 인상이었다. 말보다는 눈빛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 라떼 한 잔 주세요.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보았다. 그런데 이메일 화면엔 아무런 새 메일도 없었다. 업무 메일 계정을 지운 후 처음으로 마주한 공백의 화면. 이메일이 없는 하루. 이건 아마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커피가 나왔다. 라떼 위에 크레마가 얇게 퍼져 있었다. 한 모금 머금으며
대호는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려 했다. 편안한가? 허전한가? 자유로운가? 두려운가? 감정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야 표정처럼 드러나는 건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맞은편 건물 2층 창문에서 어떤 노인이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다. 그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익숙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일상성에 무언가 경외심이 들었다. 오대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도 다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오전 11시쯤 대호는 청계천으로 향했다. 도심의 중심을 흐르는 이 작은 물길은 젊은 시절의 대호에게도 쉼터 같은 장소였다. 서울이란 도시가 각박할 때 이곳은 늘 잠깐의 여유를 허락했다. 오늘 청계천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부부, 혼자 산책하는 노인,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들. 모두가 자기 삶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벗어난 채 그 흐름을 멀리서 관망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퇴직 후 첫 번째 날이다. 도시의 시간은 그대로인데 나만이 정지한 듯하다. 그러나 그 정지 속에서 무엇인가 깨어나려 한다. 내가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 고요도 소중한 자산이다. 글을 마치고 수첩을 닫으며 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멈춘 게 아니라 준비 중인 거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그는 광장시장 근처에서 간단히 잔치국수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평소 마주치던 윗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어머,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부터는 좀 한가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 아주머니의 의례적 웃음, 그리고 약간의 어색한 침묵. 그 속에서 그는 갑자기 퇴직자라는 정체성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벌써 왔어요. 그냥 청계천 좀 걷다 왔어. 혼자요?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대호는 작은 위로를 느꼈다. 가족 안에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비록 출근이라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그날 저녁 대호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어느 DJ가 중년을 위한 올드팝을 틀어주고 있었다. Don't Stop Believing이 흘러나왔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데 성공했다. 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이다. 유튜브 소설 대호의 시간 챕터 1 에피소드 1 The End. 다음 편을 기대해주시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